안녕하십니까, 이우준입니다. 자, 오늘은 강인 채널 제4화 우리는 언제쯤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있나 라는 제목으로 유튜브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한창 또 회사에서 그 식당 관련해서 아직도 해결이 안 돼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지요. 그래서 그 문제점들이 왜 생기는 것이고 그 부분을 어떻게 좀 해결해야 될지 한번 여러분과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준비한 내용들을 한번 자세히 들어보시고 어떤 현상 때문에, 어떤 문제점 때문에, 그리고 타 그 식당이라던가 우리가 예전에 먹었던 식사들을 제가 사진을 찍어 놓은 게 있어요. 그런 걸 한번 비교해보면서 어떻게 좀 변화해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지만 제대로 좀 된 식사를 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예전에 우리가 그 중국 아줌마들이 있을 때 전내 식당이죠. 바로 전내 식당 때 먹던 식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그래도 밥은 괜찮았어요. 뭐 콩나물국, 콩나물 오이, 뭐 그 호박, 미역국도 있었고, 저는 국을 별로 잘 안 먹기 때문에 국이 많지 않아요. 사진이 고등어도 올라왔었고, 뭐 콩나물, 오뎅, 떡볶이도 올라왔었네요. 떡볶이, 감자볶음. 이것처럼 지금보다는 약간 달랐던 게 뭐냐면, 일단은 쌀은 좋았어요. 쌀은 밥 먹기가 쌀이 좀 맛있었어요. 지금 거보다. 그리고 좀 이렇게 밥솥에 자주자주 밥을 해 넣어서 밥이 항상 이렇게 눌리지 않은 밥들로 먹었지만, 조금 그 뭐라 그럴까, 다른 식당에 비해서 그래도 좀 현찮았기 때문에 지금 아무래도 식당을 바꾸게 된 계기가 됐겠죠. 그럼 현재 우리가 먹는 식단을 한번 볼까요? 자, 지금 보면은 식단을 제가 쭉 한번 찍어 봤거든요. 동영상으로 한번 보시면 보통 나물하고 김치, 예전에 중국산 김치를 갖다 놨었는데 이번에 뭐 또 중국산 김치 파동이 나는 바람에 먹지들을 않죠, 중국산 김치를. 그래서 한국에서 나오는 걸로 뭐 김치도 담그기도 하시기도 하셨고, 그런 김치들로, 그리고 나물도 약간 그 며칠 전에 드셔본 분들이 신 냄새가 난다고. 나물이 요즘 날이 따뜻해지면서 그 냉장을 잘 해야 돼요. 근데 잘못하면 쉬기 때문에 뭐 신 냄새들이 난다고 또 한참 또 그랬더라고요. 가장 비교가 되는 게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밥이에요. 밥을 한꺼번에 많이 해가지고 넣어놓기 때문에 밥이 눌려요. 그래서 떡밥이 돼요. 그리고 밥이 좀 쌀이 조금 약간 떨어지는, 좀 뭐라 그럴까, 등급이 떨어지는 쌀이다 보니까 밥맛이 아무래도 조금 덜하죠. 그리고 계란은 계속 우리가 이제 후라이를 해먹는 그런 상태죠. 음식은 식당 주방 안에서 모든 게 조리돼서 나와야 돼요. 그걸 일일이 기사들이 반찬이 없다고 계란을 요구했다고 해서 계란을 거기서 그냥 후라이를 기사들이 해먹는다는 거는 좀 식당으로서 문제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날엔 뭐 고기도 나왔다고 하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식당이라 하면은 영양사가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 정도 규모라면은 영양사가 있어야 되고, 그날의 식사 아니면 일주일의 식사 메뉴가 짜여져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어떤 날은 뭐 어떤 반찬이 나오고 이렇게 뭐 그런 부분들이 표기가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일단은 음식을 잘 만드실 줄 아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뭐 좀 반찬이 안 좋네. 제가 생각을 해도 처음에 이제 식당 바뀌고 나서 가서 몇 번 저도 도시락을 싸갖고 다녀서, 저는 운동시기 때문에 도시락을 싸갖고 다녀서 밥을 잘 먹지는 않는데, 가끔 이렇게 도시락을 두고 온 경우나 이럴 때는 한 번씩 가서 먹어봐요. 근데 바뀌고 나서 처음 반찬을 만드셨던 게 보면은 거의 파는 종류예요. 파는 종류. 직접 조리를 하는 게 아니라 파는 걸 갖고 와서 이제 배치를 해놓는 그런 음식들, 그리고 간단하게 조리할 수 있는 패스트푸드들 있죠.
뭐 동그랑땡이라던가 뭐 소세지 이런 것들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종류 요즘만 좀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지금 우리가 식사, 저 같은 경우에도 식권이 지금 많이 남아 있어요. 거의 도시락을 싸갖고 다니다 보니까 식권이 매일 남는데, 그 식권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 뭐 식당에서 라면을 지금 판매하고 있어요. 그 라면을 우리가 한번 인터넷을 찾아서 비교해 볼까요? 가격이 얼마나 정도 되는지. 자, 지금 검색을 해봤더니 그 농심 큰라면 튀김우동이 16개짜리가 13,500원입니다. 튀김우동이죠, 튀김우동. 요게 13,500원, 16개 한 박스에. 그리고 신라면이 한 박스에 16,790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있죠. 짜파게티 큰 사발면은 16개 한 박스에 13,300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식권을 8장으로 바꾸잖아요. 4,000원씩 8장이면 48, 32, 32,000원입니다. 32,000원을 주고 13,300원짜리 한 박스에 16,790원짜리, 혹은 13,500원짜리 이런 거를 한 박스씩 바꿔가고 있어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우리들이 생각하기는 이 식권을 가지고 있으면 쓸데가 없지 않느냐, 그냥 없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으로 어차피 이렇게 라면이라도 좀 바꿔가야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일단은 식권을 조합 측에서 해결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조합에서 해결을 해줘야 되고, 우리도 이걸 사기보다는 식당에서 더 좋은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 식권을 사용 안 하는 사람은 만약 해결을 또 못 해준다, 조합에서. 그럼 식당에다가 원하는 거예요. 아침에 좀 밥이 버거운 사람들을 위해서 뭐 빵 2개, 우유 하나라든가 이렇게 유도리 있게 여러 가지로 좀 구매를 해서 식권이랑 바꿀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또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공항 308번이 식사하시는 그 공항의 식당 메뉴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식단을 한번 볼까요? 보시면은 지금 잡곡밥에 김치찌개, 그리고 김치, 계란말이, 그리고 치킨입니다. 치킨. 그 두 번째 사진 한번 볼까요? 자, 두 번째 사진은 쌀밥에 계란국, 김치, 소불고기, 이건 뭔가요? 하여튼 거의 다 식당에서 조리를 하는, 밥도 이제 뭐 쌀밥이라던가 잡곡밥이라던가 원하는 식사를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여긴 4,500원입니다. 근데 식당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운행하는 차들이 적어서 식사가 이게 좀 덜 나오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전과 같이 푸짐하게 나오지 않고 먹는 인원이 적다 보니까 여기도 약간 식당의 질이 약간씩 떨어지고는 있어요. 그러나 아마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먹는 식사하고는 엄청난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그 4월 15일에 그 신상필 운영위원님하고 지부장님하고 또 오고 간 이 카톡 문자가 무지 좀 화두가 됐었죠. 그 전에 그 노사협의회 할 때 그 노사협의위원으로 신상필 위원님이 지부장님하고 부지부장님 두 분하고 이렇게 네 분이 들어가서 노사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우리 신상필 위원님께서 배포를 하셨어요. 일단은 한동안은 그 노사협의회 끝나고 그 내용을 조합에서 얘기를 하기를 바랬는데 얘기를 안 하니까 아무래도 운영위원 입장에서 카톡을 통해서 여러 조합원님들에게 배포를 해서 알릴 권리가 있기 때문에 알릴 의무를 다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카톡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보내신 카톡 내용을. 자, 안녕하십니까 강인노동조합 조합원님들, 이영근 지부장은 직무유기 중입니다.
조합원님들과 운영위원들과의 약속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피곤한 운행 후 허기진 모습으로 식당으로 가는 짜증 가득한 조합원님들의 모습, 식사 후 허탈함과 스트레스로 허기만 채우고 나오는 조합원님들의 모습, 가슴이 아픕니다. 지부장은 4월 14일 오전 7시 45분경 식당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다. 먹을만하다. 다른데 식당보다 잘 나온다. 지부장 생각이 식당을 옹호하고 있는데 식당 개선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간간히 나오는 상한 음식, 나물 무침들, 쉰내가 펄펄 풍기는데 식당 주인은 상한 게 아니라고 말하는 현실인데도 이 정도면 괜찮다고 하는 지부장. 분명히 직무유기입니다. 지부장은 본인의 직무에 충실하기를 바라며 조합원님들과의 운영위원들과의 약속, 외부 식당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약속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월 5일 노사협의회가 있었습니다. 이영근 지부장은 조합원을 위한 개선안 2가지밖에 내놓은 게 없습니다. 첫 번째,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하게 해달라. 두 번째, 동춘동 차고지에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해달라. 딱 2가지 뿐이었습니다. 어이가 없었습니다. 조합원님들 불편사항 개선안이 딱 2가지 뿐이라니 이런 사람이 우리 조합원들의 대표입니다. 분명 직무유기입니다. 노사협의회에 참석한 부지부장 2명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나물의 그 밥. 신상필 운영위원회 10가지 개선안을 말할 땐 지부장, 부지부장들은 혼자 떠들라는 듯 방관의 자세를 취하고 이 사람들이 우리 노조 집행부입니다. 직무 유기 중인 지부장은 반성하길 바라며 조합원님들을 아래로 보지 말고 조합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운영위원으로서 노사협의위원으로 조합원님들의 알 권리를 보고드려야 하기에 이 글을 올립니다. 가인교통 운영위원 신상필 이렇게 해서 카톡을 올려주셨어요. 그렇게 카톡을 쫙 뿌리고 나니까 이제 지금 보시는 사진은 이영근 지부장하고 신상필 위원님하고 오간 그 내용입니다. 이제 이영근 지부장님이 2021년 3월 28일 그리고 4월 16일 SNS 문자 전송에 있어 지부장에게 문자로 통보했을 뿐 지부에 지부장으로부터 승인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는 분면조합규약 100조 1항 1호, 2항 3호, 12호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기에 1차에 이어 2차 마지막으로 경고 조치를 합니다. 다음부터 이와 같이 SNS 문자를 배포할 시는 분명 징계 조치할 것입니다. 가인교통 청남 일에 광인여객 지부장 이영근 했더니 계속 보낼 예정입니다. 지부장이 잘하면 중단할 것이고 이렇게 쓰셨어요. 그랬더니 또 이 지부장님이 그렇게 밑에 쓰셨네요. 한번 해보세요. 내가 어떻게 할지 두고 보시면 압니다. 그랬더니 협박? 이렇게 보내셨어요. 그랬더니 지부장님이 지금까지 3번에 걸쳐 보낸 문자로도 징계는 충분하니 한번 해보세요. 그랬더니 밑에 이제 협박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했더니 내가 노사협의회에서 몇 가지 건의했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교육 등등 분명 신상필 위원께서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입니다. 분명 징계 조치할 것입니다. 자, 허위 사실이 어떤 게 허위 사실일까요? 사실상 노사협의회에서는 지부장님이 얘기했던 게 2가지 정도라고 밖에 안 돼 있었어요. 근데 교육 문제 이런 부분들은 부지부장 한 분께서 교육수당에 대해서 얘기를 꺼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허위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참 이 문자를 보고 좀 황당했어요. 저도 뭐 그 전에 징계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임시대위원회 때, 임시운영위원회 때 징계위원회를 꾸려서 징계를 뭐 내려야 된다. 무슨 조합원을 징계를 내리느냐 이런 말이 오고 가고 했는데 어이가 없죠. 조합에 반하면 무조건 다 징계입니다. 우리 조합의 현실이 그래요 지금. 조합에 반하는 조치는
무조건 그 조합 규약을 보면은 그 조합 규약에 나와 있는 게 있어요. 100조 1항 1호 그리고 2항 3호 12호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기에 이렇게 써놓으셨는데, 그러면 조합 규약을 한번 살펴볼까요? 제100조 조합 임원 및 지부 간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소정의 절차에 의해 징계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 볼까요? 1항 조합 임원 및 대의원 노련, 선언, 강령, 규약, 조합 규약을 고의로 또는 과실로 위반하는 행위 했었는데 여기는 해당이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걸 보겠습니다. 자, 2항 아까 2항 부분에 대해서 나왔죠? 2항 자, 2항 3호, 12호를 위반하는 행위라고 했는데, 자, 2항 볼까요? 2항에 여기는 없고 넘어가면 12항 유언비어 및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조합 또는 지부장의 사전 승인 없이 유인물, SNS 등을 게시하는 행위. 이게 참 문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해석하는 게. 자, 유언비어나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조합 또는 지부장의 사전 승인 없이 유인물 등을 배포, 게시하는 행위. 근데 뭐 어차피 유언비어나 허위사실이 아니면은 뭐 배포해서 알릴 의무를, 지금 조합을 위해서 알릴 의무를 행한 거기 때문에 크게는 문제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100조 11일 12항이 개정이 됐어요. 2018년 4월 27일에. 하여튼 이 작금의 사태를 보면서 좀 씁쓸합니다, 마음이. 무조건 마음에 안 들면은 조합 규약에 따라서 처벌하겠다. 조합원이든 이제는 운영위원이든 간부든 다 처벌을 하겠다. 징계를 하겠다. 이렇게 겁박을 하고 있죠. 참 씁쓸합니다.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는 지금 우리 지부가 어디로 가는 것일까 하는 그런 생각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과연 저만의 생각일까요? 자, 다음 편에는 우리가 그 전에 임시 운영위원회가 있었어요. 그때 우리 지부장님하고 운영위원들하고 했던 어떤 거짓과 진실에 대해서 확실하게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감사합니다.